예, 5월 20일입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거의 좋지는 않은데 할 일이 좀 많아갖고 출근했고, 출근을 하면서 이제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천사님도 삼성전자 우매매를 저한테 갑자기 물으시고, 저는 천사님은 삼성전자 우가 없으신 줄 알았거든. 또 정우님도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에서 물려가 일부 있으신 거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외에도 제 제자도 삼성전자 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부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그 매매하는 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 이야기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매매의 특징들이 뭔가 그러고 반도체 이야기도 안 해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양해의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이거를 무슨 대본을 갖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계산하다 보면 수치가 틀릴 때도 있고, 어제도 거의 뭐 30% 빠지면 뭐 4만원이 빠져야 된다 해서고, 이래 수치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말이 좀 꼬일 수도 있고, 그런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이제 제가 거래를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하면, 저는 이걸 오래 했었어요. 삼성전자 거래를. 삼성전자 진짜 오래 했었습니다. 옛날에 뭐 100만원 간다 이 할 때도,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도 거래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거래를 하는데, 턴이 삼성전자를 거래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가 하면, 그 여러분들 그 뭐고, 제가 만약 부동산을 한다 하면은, 전 부동산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부동산을 한다 하면은 서울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다 부동산을 살 겁니다. 뜬금없이 산속에 뭐 별장을 사고 그런 거는 절대 안 할 거라요. 별장이라 한 거는 언제 어디 될지 우위 안 오. 그 잘못하면 쓰레기 되자. 그래서 뛰어난 기업들을 선택을 하려고 드는 거고, 또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야 재산을 뭐 내가 뭐 몇 억이 있더라도 올인도 할 수 있겠나. 안 그러고 뭐 그냥 뭐 얼마 간다 하더라 이게가 올인을 해놓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는 제가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그거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또 삼성전자도 매매를 합니다.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대한항공도 매매를 해요, 제가. 그래서 특히 그 코로나 장같이 굉장히 박살이 났을 때 사는 종목들의 대한항공,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우도 사요. 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막 두서없이 사지. 농심도 삽니다. 거래하는 종목들 중에서 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고, 그 다음 삼성전자는 그 여러분들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망했다 이래 되면 그 밑에 있는 기업, 망하는 기업이 진짜 많을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 다르게 생각을 이래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나머지 그 삼성전자보다 적은 종목들보다 오를 가능성들은 적지만, 혹은 적게 오르겠죠.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니까 많이 오르지 않는 거라. 그렇지만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안정하다고, 이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미친 의사들 있잖아요. 임창정이 그 작전주, 그 한 300억씩 손해났는 의사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아무리 의사지만은 그런데 300억을 날리게 되면 데미지가, 그 갖는 사람도 있지 싶거든, 제 생각에. 파산, 그 파산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려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단타가 안 됐다. 그러니까 중간에 샀다가 뭐 팔고 이런 게 잘 안 돼.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겁게 움직였거든. 근데 그 코로나 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코로나 전부터 개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장전에도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미 개인들한테 각광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각광을 받고 있었단 말이다. 그래 이게 대략 있잖아요. 그 2017년 이 안팎에서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 종목이라요. 다만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장에서 왕창 물리가 그렇지 21년과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어디됐노 하면 아래 위 흐름이 좋아졌어서 이제 유동성이 생긴 거지. 좀 이제 버벅버벅거리는 거라. 그래서 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단타를 하기 시작을 했는 거라요. 그러고 이 단타 기법들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한 1.5% 구간 이상의 유동성만 등력만 있으면은 단타를 해내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좋다고 보거든.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은 20년 이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점에서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런 거 말고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 이까지 됩니까? 요번에 10만원에서 이제 무너져 내려왔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전에 의반로 하면은 30% 빠진 가격, 그게 7만원대라요. 6만원 후반. 지금 현재 가격이야. 이 가격 밑에서는 사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었고, 그래서 뭐 골이 아프니까 7만원 이렇게 합시다. 7만원 밑에서는 사겠다 이거라. 그래서 6만 뭐 9천원 요래 생각을 할게요. 그러고 그 밑에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서도 계속 단타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까지 아시겠잖아요. 또 이제 크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삼성은 10만원일 때 98,000원일 때 쭉 빠져가 내려와 갖고 7만원 밑에 68,000원 밑에서 서서히 사겠다. 장기 계좌들은 이 지점부터 나는 산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생각했는 고수들이 많습니다.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 가격에서 많이 샀어요. 다르게 많이 물린 거지. 그 가격 이상 안 가면은. 그래서 샀고, 그리고 당연히 또 평균선들이 어제 이야기했잖아. 모이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또 하단부에서 지금 가격 거의 7만원 육박하잖아. 지금 턴은 어제 왕창 팔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의 매매들은 제가 한지가 20년 됩니다. 20년 10년 이상의 이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 좋다고 보는 거라. 이 말 됩니까? 장기적 관점이라면 어제 우리 천사님이 말씀하신 거매로 천사님은 수익이 나셨는 상황이죠. 지금 저를 따라해 갈 수익을 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6만원을 뚫습니다. 언젠가는 삼성전자 7만원도 뚫는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어제 제 장기 계좌의 일부를 안 팔았는 거라요. 안 그러면 다 팔아보지 뭐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장기 계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삼성전자는 저는 언젠가는 9만원 10만원을 간다고 보거든. 단지 2021년도인가 그때 9만원 10만원은 지금부터 20만원이 가는 증상, 그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10만 이상 올라간다를 확신합니다. 그때 확신을 뭐하는 거지. 지금 7만원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어떤가 하면, 제 관점은 지금 당장은 뚫기가 안 어렵겠나, 좀 애매하다 이래 보는 거라. 그러니까 96,800원인가 그것은 제가 전부 다 틀었어요. 제 재산을 알아요. 그 날에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받는 거고, 언제 요 빠른 시간 내에는 그 가격을 못 드리려고 보는 거라요. 그리 다 팔아붙는 거고, 요번 같은 게 다 안 파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10만원, 그러니까 96,800원에서 10만원 뚫는 그 기간보다는 좀 짧게 보는 거야. 7만원을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는 그래 하는 거라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매도도 함부로 다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매수도 함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생각을 좀 하시고,
반도체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반도체는 쌀이락 하잖아. 산업이 쌀이락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농심의 컵라면 같이, 저는 농심, 빙그레 이런 종목들 좋아합니다. 그런 거 같은 성향을 가 있는 게 아니라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거라. 뭐가? 반도체가.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전자는 우상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세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챗 GPT도 세대가 나올 게라 1세대 2세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성향을 가 있는 게라. 그러니까 성장주의 개념이 있는 거지. 이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 필수 소비재의 개념과 있고 플러스 소비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성장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현재 지점에서 갖고는 성장주 성향이 강해졌단 말이다. 그 현재 반도체 수요가 많아 갖고 지금부터 내일부터 삼성전자는 수익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래에 일어났던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좋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 그거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노 하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제 관점은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지. 이까지 이해됩니까?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가 그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확 쳤붙단 말이다. 뭐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 일부 그 개념하고 비슷한 거라. 삼성전자 98,000원 갔을 때 앞으로 20만원 갈 거야 하는 개념이나, 자 지금 반도체의 사이클상 저점에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하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야 하는 개념이 일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라. 흔히 말입니다.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똑같다는 아니라 10만원짜리 20만원 간다는 건 사실 많이 황당한 거지. 요번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거야 하는 말에 동의한다 하잖아 제가. 그리 반을 안 파는 거야. 지난번에는 96,800원에서 다 팔았고, 요까지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지점에서 7만원에 대해서 터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라. 반신반의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단 말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 팔아야지. 3초 고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턴 같은 경우에 단기 계좌는 0입니다. 거의 다 팔고 없어요. 다시 가격이, 그럼 월요일날 또 단기 매매는 할 겁니다.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할 겁니다. 이까지 됩니까?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드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천사님이 6만원을 뚫지 안 뚫을지 고민들을 해놔야 매매를 뭐 하는데, 제가 천사님이 가지고 있던 금액에 어제 정리된 금액이 동그라미 한 2개 더 붙거든. 3개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놓고 하면 100원이 움직이면 그 장기 계좌에서는 금액이 진짜 어떡하래요. 막 후회도 들고 왜 이걸 팔았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장기 계좌에서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되면 그냥 파는 거야. 장기 계좌는 그게 조금 헷갈리면 반만을 판다든지 조금 팔면 되지 뭐. 그러면 될 거 알아요. 이까지 되잖아요. 그 지금 전략은 장기 계좌가 일부 축소됐고 단기 계좌의 금액들이 더 증가할 거다. 단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단타량을 계속 늘리고 있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조짐들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각설을 안 해보면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삼성전자는 7만원도 뚫고 삼성전자 우는 6만원을 뚫어 간다 하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실 것 같으면 굳이 지금 뭐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어. 1번 아시겠습니까?
10만원도 간다고 봐. 언제 가는지 모르지. 7만원 가는 게 더 쉽겠지. 10만원 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 돼요. 그 다음에 그 단기 계좌, 단기적인 운영들을 하는 거는 그거는 기법을 좀 배워야 되는 거에 속해. 그건 굉장히 기법들을 요구하거든. 이까지 됩니까? 그리고 어제같이 우리 정원님 같은 경우는 그 계좌를 뭐 오래 가가면 될 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꼰다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삼성전자 투자는 저는 삼성전자가 잔고에 없는 적이 없습니다. 단지 플러스로 있지. 마이너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이라.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는데 샀다 팔았다도 하고 줄였다 늘렸다도 하는데 플러스로 계속 존재를 하는 거지 마이너스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가져간다. 저는 삼성전자가 잔고에 없는 적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터는 그냥 끝없이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다만 플러스로 만들어 간다. 아시겠습니까?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 타이밍이 오면 그런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것 같고, 언젠가는 10만원이 간다는 생각 저는 정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 놓으니까 이야기가 좀 산만해지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6만원이나 7만원도 뚫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시고, 삼성전자 6만원, 삼성전자 7만원 뚫을 수 있다 하는 거 아시고, 반도체에 대한 생각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건 무조건 우상향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분장에서는 그거는 역시 너무 꿈을 먹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게 없어. 모멘텀이 변한다든지 그런 지점들로 인하여 제가 원래 설정해놨던 6만원 후반에서 7만원인 그 가격들을 제가 그거 아니야 라고 보는 어떤 근거를 못 찾겠는 거야. 6만원 7만원인 걸 이전에 설정을 해놨을까 아이가 정해놨다고. 근데 이제 팔락하는데 갑자기 모멘텀이 좋아진다든지 그래 판단이 들면 안 팔 겁니다. 굳이 뭐 팔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아무리 7만원 6만원 후반 해놔도 갖다 박으면 안 사드시러 또 올라가도 안 팔 수도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를 나한테 제시를 못해. 어떤 피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는 겁니다. 축소했다 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삼성전자 매매를 하시고, 삼성전자를 장기 매매하는 건 좋다. 다만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아시겠어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참고해서 끝.